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들, 즉 공식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좀 단순히 나열을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었듯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시험 문제 같은 경우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이제 내신이든 간에 등차하고 등비 수열에 대한 건 가장 기본 수열로서 당연히 묻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공식에 대한 거 숙지는 당연한 거이기는 하지. 근데 그보다는 수열을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 부분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중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쳐가는 내용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성향들이 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냥 뭐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는데 그냥 내가 일부분의 어떤 합을 구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6에다가 어떤 뭐 10 더하기 14 더하기 해서 뭐 22까지의 합을 구해야 된다. 뭐 22? 잠깐만. 나 지우개 좀 갖고 일단 이거까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서 쭉 더해서 이거를 뭐 102까지의 합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에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방법으로 더해야 될지 이런 걸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했었던 등차 수열이다라는 기본 내용, 특히 뭐 이런 합 공식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정리하게 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의 합을 무난하게 좀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수순이다 이런 느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정도 그 내용이 빠진 것을 좀 하나만 좀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수원 심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추가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익혀보면 어떨까 싶은 거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하도록 하자. 조화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어. 원래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아마 거기 개념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파트에서 등차 수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화 수열은 뭐냐면은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그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자, 이런 규칙성을 보이는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보니까 일단은 규칙은 확연하게 보이지. 분모가 일단 2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 근데 이 수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명을 한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의 항들을 역수를 하게 되면 이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우리 정의를 시킬 수가 있는 애잖아. 그러면 이 원래의 본수열의 형태를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수를 했을 때 등차를 이루는 수열. 근데 조화 수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 공식 같은 걸 억지로 외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유는 조화 수열 형태 어차피 역수하면 등차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 수열의 일반항이 필요하잖아. 그럼 역수한 수열의 일반항인 AN분의 1을 먼저 찾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자, 등차 수열 내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공식만 안내를 하긴 했었지만 이거 일반항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 그냥 첫째 항은 1이고 공차 D가 플러스 2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러면 이거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해서 뭔가 일반항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법보다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자 여기 플러스 2씩 되고 있어. 그럼 이거 2의 배수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2의 배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2n이잖아. 그런데 2n으로 처리하기에는 첫째 항부터 일단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 첫째 항에 맞아 떨어지도록 요 뒤에다가 이제 상수값을 조절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긴 하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니까 얘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1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역수한 수열이 있잖아. 요 등차 수열. 일반항이 2n 빼기 1이니까 얘는 다시 그러면 2n 빼기 1분의 1이다 라고 하고 확인만 해보면 되지. 이거 세 번째 항이야. n에다가 3 대입하면은 정확히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중항 있잖아. 등차 중항 그리고 등비 중항. 그러면 조화 중항이라는 데도 있어. 조화 중항. 자, 문제는 의미가 이거야. 야, 여기다가 5를 쓸 거야. 난 여기다가 근데 얼마를 쓸까? 뭐 한 10 정도를 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 쓰면은 얘가 조화 수열을 이룰 것인가? 또는 문자로 A와 B의 조화 중항은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 수가 조화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가운데 항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지. 이것도 역시 유도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가운데 수 일단 X라고 둘게. 그리고
조화 수열은 무조건 먼저 역수부터 해버려. a분의 1 그리고 x분의 1 그 다음 b분의 1. 그러면 역수했으니까 얘는 이제 등차 수열되지.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관계 등차 중앙 바로 가운데 수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요 등차 중앙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운데 수에다가 2배를 했을 때 그게 양 끝수 2개 더한 거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요 가운데 수 x분의 1에다가 2배를 한 것이 바로 얘랑 더한 거랑 같을 때 그때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자 역수했으니까 등차 수열이어서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여기서 나는 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일단 통분부터 할까? 그리고 요거 2는 이쪽에다 곱해서 2ab는 a 더하기 b에 x 곱할게. 그리고 x는 a 더하기 b분의 2ab다. 요것이 바로 요 가운데 자리에 조화 중앙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네 이제 고등 하에서도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자. 원래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 연관 있는 거 있었다고 했었지. 물론 양수 조건에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에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면 두 수의 산술 평균과 그리고 두 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정의하는 이 값의 절대부등식의 관계, 이것을 이제 정의한 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있는데 원래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조화 평균이 여기 뒤에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어.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차수 구할 때는 딱 여기까지만 보통 적용을 하지. 근데 원래는 이게 부등식이 3개짜리야. 이렇게가 있어. 그래서 현재 뭐 여기 단 등호는 A는 B랑 같을 때, 일 때 성립한다. 뭐 이 조건은 다 똑같고, A하고 B에다가 어떤 양수를 대입하든 간에 이 세 개 사이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일단 항상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산술 기하평균, 조합평균까지의 관계야. 근데 이거 조합평균은 말 그대로 참고로 얘기했는데 이 조합평균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뒀을 때 쓰임새를 보이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 뒤에 부분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정이라는 부분 있잖아. 수열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거기 문제 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좀 조화 수열의 형태가 등장을 하기는 해. 뭐 미리 간단히 소개하면 뭐 나중항을 정리하는데 이런 거 있지. a의 n 더하기 1 3배 an 이런 형태 같은 거. 현재 n은 자연수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an에 대한 성격을 추론하는 부분들. 근데 이거는 보통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강제성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거 좌변 역수하고 우변도 역수해버려. 재민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뒤에 거 분배하게 되면 얘가 3 더하기 an분의 1이 돼서 역수를 했는데 다음 항과 그 역수한 이전 항 사이의 관계가 이전 항에다가 3 더해서 다음 항이 되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수열 a n 더하기 1은 바로 역수를 했을 때 등차가 되는 조화 수열의 형태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하고도 개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좀 알아둔다면 이런 것도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조금 더 좀 수월해질 수는 있잖아.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는 거니까 꼭 필수적으로 익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한 번씩은 염두에 두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아. 일단 이제 여기 93쪽에 대한 거 있잖아. 이거 수열의 합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열의 합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제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등차 수열에서나 등비 수열에서도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나오는 좀 중요한 내용 하나 있지. 은근히 좀 문제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어. SN과 AN 사이의 관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수열의 합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93쪽에 이제 수열의 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수열의 합에서는 이제 우리 당장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지. 자, 이 시그마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보통 어원 자체는 그리스 문자에서 오는 애지. 그래서 합이다, 더하다, 합치다 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 요거 썸, 이거의 첫 글자 S자를 알파벳에서 변형을 해서 뭔가 문자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그리스 문자 쪽에서 이 S에 대응하는 게 바로 시그마. 그래서 소문자는 보통 이렇게도 쓰고 대문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걸로 합의 기호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일반적으로 이 시그마 기호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 바로 시그마의 여기에 어떤 시작값과 그 다음 끝값을 정수 단위로서 이제 보통 기입을 하지. 그래서 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를 요 뒤에 있는 식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하여서 그것을 더한다 라는 것을 이제 지시하는 기호가 바로 시그마의 기호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시그마 n에다가 난 1부터 해서 10까지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어떤 이제 n에 관련된 식을 쓴다. 보통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수열이잖아.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쓴다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1이고 n에다가 다음수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 4, 5, 6, 7, 8, 9, 10까지를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이것이 이제 시그마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지시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시그마의 초장인 부분에서는 문제 풀 때 이것들을 그냥 직접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 잠깐만. 아니 잡어. 너 집에서 그냥 막 바퀴벌레 막 손으로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벌레 마리가 지금 계속 은민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나. 아 그래. 야 놓쳤어. 됐다. 잡았어. 네. 자. 뭐 얘기하다 보았냐. 그러니까 시그마가 일단은 문제가 그런 타입 있잖아. 풀어서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지. 그 시그마를 문제를 보잖아? 그럼 애들이 항상 나중엔 이것만 생각해. 시그마 K다, 시그마 K제곱이다, 시그마 K 세제곱이다.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건 시그마에서 중요한 공식들이긴 하지. 그리고 얘네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에서 다르고 등비 수열에서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우러나오는 형태가 좀 몸에 이제 배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표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너무 이쪽이 시그마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시그마는 일단 이걸 풀어서 쓰거나 아니면 조합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 1학기 때 기말고사 때도 이제 이 부분이 2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이제 시험 범위에 나왔을 거 아니야. 제일 학생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그마를 재설정을 해서 이제 식을 다시 뭔가 이제 설정을 해주기도 하고 분해를 하기도 하고 다시 나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 하나만 좀 참고로 얘기하자. 자, 어쨌든 필수 공식이긴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하나 얘기하자.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있습니다. 자, 얘를 뜻하는 부분은 바로 1부터 시작되는 하나하나의 모든 자연수들, 그것을 어떤 특정 수까지 더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다. 이거 증명하는 건 보통 이제 다른 방식이 있지만 이따가 한번 이거 하나 정도는 좀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1의 제곱부터 제곱수들의 합이지. 필수 공식,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가 되겠다. 6분의 n, n 더하기 1, 그리고 2n 더하기 1이다. 그리고 k 세제곱은 k는 1에서부터 n까지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데 얘는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결과물 요거의 완전 제곱이다. 뭐 특별히 어떤 연관관계 때문에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뭐 사실 그냥 식을 정리한 과정에서 우연의 일치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보통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듭 제곱식을 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걸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n 더하기 1의 세제곱에다가 n의 제곱, n의 세제곱을 빼보자.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자, n 더하기 1의 세제곱에다가 n 세제곱을 빼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당연히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다. 근데 거기다 n 세제곱을 빼니까 얘는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애잖아. 너무 식을 과하게 해서 좀 했나? 근데 지금 현재 이 식에다가 요 n에다가 우리는 하나씩 모든 자연수들을 좀 일반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자, 현재 여기 n에다가 한번 1부터 차례대로 쭉 대입을 한번 해볼게.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나오지. 그리고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2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여기도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여기는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이 식에 해당하는 n에 대한 식 있잖아. 이걸 그대로 마지막에다가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하자. n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n 세제곱은 얘도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고로 이 식은 지금 내가 요 앞에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바로 요 식, 다음 거를 이제 증명할 때 쓰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식을 통해서 유도되는 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요걸 유도할 수 있어. 요거. 근데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이제 유도를 해놓은 상태여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만약에 내가 얘를 유도하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유도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싹 다 더해. 그럼 일단 첫째, 좌변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2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맞물리는 애들 이거 다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더했을 때 소거되는 형태.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방식 중 하나지. 더해서 소거시키는 방법. 자, 좌변은 n 더하기 1의 세제곱 하나와 그 다음 맨 뒤에 1 하나 남고, 우변은 지금 이걸 뭐 이렇게 횡방향으로 더할 건 아니고 종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할 거야. 자, 이거 세 개, 여기 앞에 있는 항들을 다 더한다. 그러면 3배 묶어냈을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까지의 합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은 3배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까지의 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1은 총 더해주는 횟수가 1에서부터 n까지를 대입했어. 여기가. 그러면 n번 더해지니까 얘는 n만큼 나오게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거 있잖아. 1부터 n까지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2분의 n 더하기라고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n 더하기를 정리하면 되고, 거기다 3배하고 더하기 n.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직 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야 바로 3배의 이걸 시그마로 다시 표현한 결과가 1의 제곱부터 해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을 표현한 바로 이 식과 일치하는 결과잖아. 그럼 이거 더하고 좌변은 정리한 결과가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까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흐름은 이거야.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 그 다음에 이거 3으로 나눠. 그러면 바로 이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될 수 있고, 그럼 얘의 차수를 이제 한 단계씩 4제곱, 4제곱으로 올리잖아? 그럼 이것도 많이 바뀌겠지?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그럼 가능하다면 당연히 차수를 올리기만 하면 K4 제곱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한다면 K5제곱 이거 계속 유도해 나갈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교과정에서 안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식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활용하는 게 솔직히 얘네 둘을 많이 쓰는 이유가 차수가 이렇게 세제곱까지 높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안 하잖아.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얘 4제곱, 5제곱 이런 거의 합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한다면 유도는 가능하다. 근데 식을 정리하면 꽤 복잡하게 나온다. 그 정도로 하나 참고로 알아두자. 그리고 이 시그마 식에서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하나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이걸 알았을 때 선생님은 옛날에 이것 때문에 덕을 좀 본 적이 있었어. 옛날에 적분 같은 거 할 때 이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최고창만 보잖아. 이거 2분의 하고서 여기가 2차씩 나온다. 그러니까 2분의 n제곱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최고창만 본 거야. 차수 낮은 애들은 다 무시하고. 근데 요거 있잖아. 얘는 3분의 n의 세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이거 3차 항 개수가 2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2 이렇게 지워지는 애지. 근데 이것도 4분의 n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근데 요거 참고로 k 4제곱 이 규칙성을 내가 덕봤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를 하진 않아. 너무 복잡해서. 근데 만약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 4제곱을 정리한다. 그럼 이거는 5분의 n의 5제곱 이런 형태의 우리가 차수와 그 다음에 개수의 형태의 비율을 보일 수는 있다. 이런 규칙성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좀 참고로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수열에서 나오는 뒤에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더 이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 크게 지금 남은 것들 정리할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망원급수라는 내용을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몇 급수? 그리고 군수열 이런 것들 요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빠졌었던 내용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바로 SN과 AN 사이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서 바로 등차와 등비 그리고 수열의 합이라는 두 번째 파트에 대한 걸 내용을 마무리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예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망원급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있지. 이 내용은 이제 일단 용어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 자, 여기서 망원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망원경 있잖아. 우리 텔레스코프라고 하나? 텔레스코프. 네, 이거. 그러니까 망원경 있잖아.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망원경을 좀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 영화 속 같은 데나 등장하는 이런 망원경 있잖아. 이렇게 막 딱딱딱딱딱딱 이런 망원경.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을 보고서 사물을 관찰하는 이런 망원경 있지. 근데 재민아, 자, 이 망원경 이렇게 막 펼쳐서 보다가 그런 다음에 이거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톡톡톡 안쪽으로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쪽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거를 갖고 왔어. 어디 있어? 요거지. 그래서 망원경처럼 이렇게 얘를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 이거. 이건 애들 때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는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이 망원급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참고로 여기 급수라는 표현은 좀 옛날식 표현인데 이거 수열의 합이다라는 뜻이야. 수열의 합. 그래서 망원급수라는 것은 풀어서 좀 얘기를 하면 망원경의 모양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를 좀 이렇게 중간 과정을 좀 뭔가 이렇게 압축하는 듯이 표현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열의 합의 형태를 우리는 망원급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아마 보면 어떤 느낌인지가 좀 알 수 있을 거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해놓고 나서 자, 여기다가 K 더하기 2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자, 이게 이제 망원급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문제. 바로 첫 번째 유형, 우리 부분분수 유형 있지. 자,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재민아 정신 차려. 너 더우면 앞자리로 이동해도 돼. 자, 부분분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처음 배우는 부분이 이제 이것도 유리식 파트 정리할 때 배우는 부분이 많이 이제 처음으로 보통 많이 배우겠다. 또는 중학교 때도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공식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까?
자, a b분의 1이라는 어떤 분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분수를 따로따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지. a분의 1과 그 다음에 b분의 1의 차로 분해를 한다. 단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아. 얘를 통분하게 되면 a b분의 b 빼기 a다 라고 통분이 되니까 이걸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다가 b에서 a를 뺀 것을 하나를 나눠서 조작을 해줘야지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부분분수 공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부분분수 이 공식 쓰는 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폭 좁은 얘기이긴 해. 근데 왜 폭이 좁냐면은 당장 이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통분해서 이 과정이 됐다. 그럼 이걸 부분분수로 쪼개면 바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2분의 1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빼서 통분을 하겠다. 그럼 이거 2 곱하기 3분의 3 빼기 2니까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숫자의 차 또는 합 이런 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애야. 그래서 부분분수는 원래 이걸 통분했을 때는 이 결과가 이렇게 단방향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다시 부분분수로 쪼개면 2답 말고 다른 답도 당연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냥 다른 거 하나만 해볼까? 얘를 만약에 내가 6분의 해놓고 여기다 5 빼기 4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똑같은 거 맞지? 분자가 1이니까. 그럼 얘는 6분의 5에다가 3분의 2를 뺀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얘를 뭐 24분의 4 정도로 해서 나는 얘를 24분의 3 더하기 1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쪼개면 8분의 1이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24분의 1이네. 더하기로도 만들 수 있지. 이거 다 부분수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란 얘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들로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물론 이거는 좀 너무 내가 과하게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우리가 적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분수 같은 거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익히는 게 원래 미적분에서 나오기도 해. 근데 그것까지는 됐고, 부분분수 적어도 우리가 수험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부분분수는 첫 번째가 요거야. 근데 이거 좀 약간 하나 정도 그냥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3개짜리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분모 자리에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가령 이런 문제로 내보면 여기다 k,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2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럼 이것도 둘 다 부분 분수에 의해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뭐 이거 앞에 거야. 그냥 이 공식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일단 작은 거 k분의 1 하나에다가 뒤에 거 k 더하기 2분의 1을 하나를 빼고, 뭐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슬쩍 통분해봐도 여기에 k 더하기 2 k 빼버리면 분자에 2가 남거든. 여기는 1이니까 그거 계속 맞춰주려면 여기다 2분의 1배 하면 되겠지. 일단 얘는 부분분수 어떻게 하느냐, 얘 참고로 나누는 방법 앞에 거 2개분의 1이야. 그리고 뒤에 거 2개분의 1이야. 뭐 물론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일단 빼야지만 뭔가 정리가 되는 형태니까 일반적으로 빼기 쪽으로 정리를 하지. 그러면 이것도 통분하잖아. 그럼 얘를 A, B, C 분해로 통분하면 여기는 C, 그 다음 여기는 AA 곱하기 때문에 여기는 C 빼기 A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하면 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충분히.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부분분수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 K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하고 여기다가는 뭐 이거 공식처럼 한번 해볼까? 얘에다가 이거 빼면 2 나오잖아. 여기다가도 2분의 1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이제 풀어서 이제 표현은 했어. 잠깐만. 자, 그런데 그러면 얘의 결과가 왜 이렇게 망원경의 모양과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원래 이건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 2분의 1은 제일 앞에다가 한번 내보내 보자. 자, k에다가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그리고 k에다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4 깎았지만 대입하자. 자, 마지막에 있는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이게 이제 펼쳐진 모양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똑같은 애가 빼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없어진다. 4분의 1도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없어진다. 5분의 1은
여기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애랑 같이 이제 맞춰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압축이 된다라는 거지. 쫙 펼쳐놓고 나서 이렇게 있었던 애를 하나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접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접고 하다 보면 남는 애가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굉장히 조그만 형태로 남아버린다는 얘기야. 그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우리는 망원급수다. 망원경의 모양과 닮아있는 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 정의할 때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하자. 항상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들의 남는 특징이 있잖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처럼 쭉 이렇게 하나 나열해놓고 더했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앞뒤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 있었잖아. 모든 이런 없어지는 것들의 규칙. 자, 무조건 대칭성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1분의 1 이거 남는 애 남지. 없어지지 않고 남는 애 1분의 1.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 남지. 근데 이거 뒤에 부분을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막 이거 앞에 거 이렇게 남겼다? 근데 여기서 뒤에서 뭐가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왜 헷갈렸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한 건 내가 팁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무조건 대칭형이야. 일단 개수. 자, 앞에 거 숫자가 2개가 남았다. 그럼 이거 뒤에 쪽도 반드시 2개 남아야 돼. 그리고 위치. 앞에서 제일 앞에 있는 놈과 거기 앞에서 세 번째 거가 남았잖아. 그럼 이것도 앞에서 이거 뒤에서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얘 남아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리에 있는 뒤에서 세 번째 것도 남아야 돼. 연속성도 얘기할까? 분모가 지금 1하고 2라는 애가 연속된 숫자잖아. 그럼 이거 얘도 분모가 n 더하기 2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그거에 연속된 숫자가 정수가 있어야 돼. 분모 자리에. 그리고 크기.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두 번째 작은 거. 그럼 여기는 두 번째 큰 거. 바로 n 더하기 1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호까지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남는 형태가 대칭 형태로 남는다는 걸 이해를 하면 이거 남는 것에 대한 걸 정리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괜히 이런 거 쓰다가 뭐 초반에는 학생들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게 막 이렇게 몇 번 쓰다가 나중에는 되게 이제 좀 자기가 어느 정도 규칙성을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면 막 이거 하나 쓰고 마지막 거 하나 쓰고 그리고 심지어 막 안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써서 최소한의 규칙을 판단해보는 게 답을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것도 대입하잖아? 그러면 그냥 앞에 거 그냥 소거되는 것만 살짝 보여줄게. K에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2 곱하기 3분의 1인데 여기다 2 대입하면 바로 2, 3분의 1 빼기 3, 4분의 1이 나와서 이것도 다 이렇게 소거가 돼 어차피. 그래서 이것도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뭐 부분 분수를 더 진행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대입만 해버리면 알아서 소거되는 형태가 3개짜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망원급수에서 또 나오는 형태, 대표적인 형태가 또 있지. 바로 루트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도 부분 분수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바로 무리식 정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유리화에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 있잖아. 유리화. 그래서 뭐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있고, 자, 여기다가 루트, 뭐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뭐 대입을 먼저 할 거냐? 아니다. 어차피 대입해봐야 정리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분모 분자에다가 적절한 식을 곱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가 루트 1 빼기 루트 2 부호는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 얘도 루트 2 빼기 루트 3 진행하면 이거 앞뒤해서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들은 분명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망원급수 문제에서 또 대표적으로 나눈 타입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무리식의 형태를 제공해서 유리화를 유도하는 문제도 종종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익혀서 이제 보조적으로 이런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 타입. 여러 가지 수열이지, 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럼 몇 급수하고 군수열이 남는데 그 몇 급수, 보통 저 몇 급수는 좀 교과정 외 내용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 근데
그냥 하나 정도는 좀 알아두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하나 얘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몇 급수다라는 애는 일반적으로 이제 형태상의 특징을 얘기하면 바로 얘는 등차 수열과 그리고 등비 수열의 고배 형태로 정의가 돼서 역시 얘도 급수가 붙었잖아. 합으로 표현되는 수열의 형태, 그것을 우리는 몇 급수라고 한다. 재민아, 너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들어 일단. 응? 좀 기운 좀 내야지. 숙제하느라고 너 못 잤어? 또? 네, 기대지 말고 일단 기대면 또 졸려. 자, 등차와 등비 수열의 고배 형태의 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이다. 몇 급수다. 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봅시다. 자, 1 곱하기 1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는 5 곱하기 2의 제곱. 7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서 뭐 여기는 2의 10제곱으로 하고 여기는 21이면 되겠다. 네. 자, 다음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숫자가 뒤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커지지. 이게 일단 항이 몇 개인지만 일단 보면 여기가 참고로 이거 2의 0제곱부터 시작되는 애지. 이게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10제곱이야. 항은 11개야. 근데 11개이긴 한데 앞에는 그래도 할만하잖아. 뭐 8, 7에 56, 4, 5, 20. 근데 여기 뒤에가 일단 보면은 이거 2의 10제곱, 1024, 거기다 21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수는 2만까지도 넘어가는 애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 더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을 거야. 혹은 그걸 아예 원시 차단하는 방법이 있잖아. 이거 2의 n제곱으로 하고 여기다 2n 빼기 2n 더하기 1 이렇게 일반항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다. 일단. 그래서 형태를 한번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 그 관계만 보면 여기 앞에는 1, 3, 5, 7, 9, 11 해서 바로 11개의 등차 수열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뒤에는 바로 공비가 2짜리인 등비 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양들이잖아. 이런 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우리는 몇 급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문제 이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냥은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얘를 일단 일반적으로 S라고 일단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조작. 자, 몇 급수에서는 핵심 조작이 바로 뭐냐면 공비 값을 양변에다 곱하여 정리하는 것. 자, 현재 여기서 등비 수열 파트에 해당하는 수열 이거의 공비가 2. 그러면 2를 여기 이 식의 양변에다 먼저 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곱하면 2S 그리고 여기도 이제 2를 하나씩 곱할 건데 약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2를 곱한 거를 좀 자리를 맞춰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2 곱하면 1 곱하기 2 이거 뒤에 거에다가 지수를 하나씩 올려버릴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2 곱하면 3 곱하기 2의 1제곱이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다 2 곱해서 5 곱하기 2의 세제곱. 뭐 이건 안 쓸게. 그리고 이거 앞에 분명히 19 곱하기 2의 19제곱 이런 애가 있었을 거야. 요 사이에. 여기다가도 2를 곱하면 19배의 2의 10제곱이 되고 2를 하나를 더 곱했어. 여기다가 2 곱한 거는 뒤에다가 쓰자. 21 곱하기 2의 11제곱이다 라고 처리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차피 약간 이 규칙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뭔가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등차하고 등비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사이 거를 뭐 공식으로 더해? 어떻게 해? 할 방법이 없어. 뭐 등차 수열의 합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등비 수열의 합을 쓰는 것도 안 됐었던 형태였거든. 그래서 오로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계산하려면 이 11개의 모든 묶음을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방법에 의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걸 위에서 밑에 걸 빼잖아? 그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획일화된 수열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이거 마이너스 S 되지? 야, 짝 없는 건 그냥 내려버리자. 자, 이거 2의 1제곱이 앞에 여기 3개 있는데 하나를 뺀다. 그럼 얘는 2배의 2의 1제곱이야. 자, 다음 거 2의 제곱을 5개에서 3개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5 빼기 3하고 이거지? 2의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2배의 2의 제곱. 얘도 7 빼기 5, 2배 남아. 2의 세제곱. 얘 2배의 2의 10제곱.
그리고 얘는 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1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래서 봤더니 요 뺐을 때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 양 끝에를 제외한 요 가운데 부분 얘만큼은 무조건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수열이 있지. 바로 이게 등비 수열이 돼버렸다. 얘를 첫 항으로 잡으면 공비가 2 그리고 항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10개가 되겠다. 그래서 첫 항을 4 공비를 2 항의 개수를 10개로 갖는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바로 이 수열의 가운데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우리 합공식 한번 적용해 볼까? 자,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은 4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가 10개지 지금. 그래서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앞에 1 하나 더해져 있고 요거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1 빼기 2의 21의 2의 11제곱 이렇게 정리합시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좀 조심할 거는 이게 마이너스 s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원래 s의 값을 구하는 게 원래 목표였던 애거든. 그래서 이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은 하나 다시 곱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면 처음부터 이거를 먼저 요거 정리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여기다가 처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긴 있어. 왜냐면 이거 나 구하는데 이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나중에 빠뜨리는 경우가 좀 생겨서.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답을 정리할 때는 여기가 2의 11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2 하나 정도는 여기다 곱해버리면 2의 11제곱을 동량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묶어서 정리하는 거를 보통 이제 마무리로 취해주면 돼. 뭐 거기까지는 안 하도록 할게. 바로 요 가운데 합부분을 좀 우리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등비수열 형태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몇 급수라는 부분을 해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몇 급수 부분이다. 자, 군수열 그리고 SN과 AN 사이의 관계 부분 추론하는 것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군수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등비든지 시그마든지 우리가 수열에서 배우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이 공식에 대한 암기 그리고 몸에 익히는 부분들은 무조건 필수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그게 기본이 뒷받침 안 되면 뒤에 거 하잖아? 그럼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이 공식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툭툭 그냥 아무럴 때나 그냥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군수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몇 급수하고 군수열은 좀 비슷한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 항상 책에서도 옛날부터 몇 급수, 군수열은 같이. 근데 몇 급수를 좀 교과 과정에서 뺄 건 군수열도 비슷한 느낌이면은 뭐 어떨까 싶은데 꼭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군수열이라는 게 성격적으로 군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만 안 써버리면은 그냥 수열을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군수열 문제 한번 내가 여기다가 수열을 한번 써보고 군수열은 어떤 느낌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1분의 1 이것도 1이라고 쓸까? 아니야. 자, 문제. 자, 첫 번째 항 1분의 1부터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수열에서 일단 목표하는 바를 한번 먼저 제시를 해볼까? 자, 제 100항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추론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이거 약분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약분 안 한 걸로 하나만 묻도록 할게. 자, 1번 그 다음 2번 여기다가 7분의 15는
몇 항인지. 몇 번째? 자, 요거 두 가지 이제 질문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군수열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여기서 군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한자로 무리군자지, 무리군. 그러니까 군대 할 때의 군자이기도 하고, 자, 여기 사람들이 뭐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할 때 이제 군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군수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있는 이 수열을 적절한 어떤 무리로 묶음을 한번 좀 지어봐라. 그것을 이용해서 수열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통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있잖아. 약간 좀 어떤 느낌인지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명의 사람을 내가 이제 통솔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보자. 지금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이 100명의 사람한테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내가 이제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야, 너네 시험 봤으니까 시험지 다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한테 너 시험지 다음 시간에 갖고 와. 알았지? 시험지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다 수거를 한다면 그게 통솔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일단 1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짜는 거지. 무리를 짜서 야,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을 여기한테 한 명한테 권한을 주고 그래서 이 10명한테 나는 따로따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솔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달 그리고 수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수거하고 전달받고, 그러면 나는 이 10명만 통솔을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약간 느낌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군수열이란 거는 하나의 모두 통짜로 이 수열을 해석하는 것보다 얘를 적절한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애끼리를 통솔을 한번 이제 짓기 위해서 무리를 짜보고, 그리고 그 무리의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중간에 약간 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를 약간 일원화 체계? 그게 아니라 이원화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거쳐가는 관계를 좀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무리를 어떻게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자, 성격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짜임이 아마 보일 거야. 뭐 3, 3, 4,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 있잖아. 자, 이 수열의 규칙은 바로 여기 다음 숫자를 추론하라고 하면 이거 1분의 5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분모를 하나씩 늘리고 분자를 하나씩 줄인다. 늘리고 줄인다. 늘리고 줄인다. 그리고 늘리고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보일 수 있는 수열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앞에 묶음을 편의상 제1군으로 정의할 거고, 이건 2군, 3군, 그 다음에 4군, 그 다음에 5군 이런 식으로 한번 규칙을 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군수열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각 군의 특징. 첫째, 만약에 내가 5군이다 라는 것을 꼭 집어서 보면 이 5군의 특징은 일단 분자가 5로 시작하고 분모는 1. 그래서 하나씩 줄이고 늘려서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역수가 되면 멈추면 되잖아. 그리고 이 5군의 특징은 항의 개수가 5개네. 4군도 항의 개수가 4개네. 3군도 3개고. 그리고 첫 항과 마지막에 있는 항의 규칙까지도 판별을 했어. 자, 그러면 나 질문을 하나만 해보자. 은민아, 그럼 10군에 있는 애 있지? 10군은 제일 첫 번째 항이 뭐야? 1분의 10으로 시작을 하겠지. 거기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야. 그럼 나 또 질문 하나만 더 던질게. 야, 그러면 내가 여기 10군을 1분의 10부터 해서 10분의 1까지를 싹 썼어. 그럼 여기까지 나온 총 항이 있잖아. 이거 몇 개야? 10군까지 싹 나열했을 때 여기까지 항의 총 개수. 그렇지. 55개지. 왜냐면 1군에 1개부터잖아. 그리고 2군에 2개 있고 3군에 3개 있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10군까지를 나열하면 이미 제 55항까지에 해당하는 애가 마지막 항으로서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야, 100항이 필요해. 그러면 이 100항은 이 군으로 쪼갠 거에서 그럼 얘는 첫 번째. 그럼 제 몇 군에 의 몇 항인지 요거를 먼저 추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군에 대한 추론은 끝났잖아.
n분의 있는 n은 1분의 n으로 시작해서 이런 n개의 항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게 됐잖아. 그러면 100번째 항이라는 애는 몇 번째 군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 10군까지 나열했을 때 55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100번째 항 금방 도달하지. 그래서 11군까지 하면은 55개에다가 11개 더 더하면 되고, 12군까지 하면 12개 더하면 되고, 13군까지 하면은 13개를 더하면 되거든. 딱 여기까지 더한 게 91개야. 그러면 14군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총 14군에다가 9개를 더하면은 그게 바로 100번째 항이라는 데가 여기에 중간에 속해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제14군의 바로 거기서 제9항이다 라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4군의 특징으로 중간에 이제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잖아. 14군은 맨 처음 숫자는 당연히 1분의 14라는 대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거기서 9번째 항을 또 찾기 위해서는 그럼 또 막 여기에다가 이거 2분의 13, 3분의 12 이렇게 쓰면 이것도 또 어차피 좀 많아지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아까 5군을 한번 봐봐. 5군에서 있는 모든 숫자들의 특징은 분모하고 분자를 더하면 이거 얘 더하기 얘, 얘 더하기 얘, 얘 더하기 얘 항상 일정하지. 왜냐면 분자는 하나씩 줄이지만 분모는 하나씩 플러스를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5군에서 이 네 번째 숫자가 궁금하다. 그럼 네 번째 숫자는 분모가 일단 4분의 1로 시작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걸 더하면은 요거의 합과 일정하게, 분모 분자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14군에서 9번째 항이 필요하다. 제9항이 필요하다. 그럼 얘는 당연히 분모는 9분의 1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분모 분자 더하면 15, 얘도 분모 분자 더하면 15니까 바로 9분의 6이라는 것이 제100항이다 라고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지.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이런 군수열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거꾸로 해석한 거지. 7분의 15는 제 몇 번째 항이냐. 얘는 역시 마찬가지지. 7분의 15가 그러면 제 몇 군의 몇 번째 항으로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애인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 물론 처음으로 나오는 걸 좀 생각하면 된다. 이거 막 약분하다 보면 뒤에서 중복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7분의 15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봅시다. 아까 5군의 숫자가 분모 분자의 합이 6 나오는 애였어. 4군 분모 분자 더하면 5 나와. 그럼 얘는 분모 분자의 합이 22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쟤는 바로 21군의 숫자야. 그리고 분모가 바로 그 군에서의 항번호를 결정을 하는 애잖아. 여기 분모가 7분의 1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21분의 바로 제7항이야. 그러면 우리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군은 항이 1개다, 2군은 2개다, 3군은 3개다. 그럼 21군 앞에 29군까지 있잖아. 1군부터 해서 20군까지 숫자를 싹 나열해서 더하면 항의 개수지. 그럼 이게 바로 총 210개의 항이 존재해. 1에서 20까지의 합이 210이야. 근데 21군에서 제 7번째 항이니까 바로 여기다 이제 7을 더하면 얘는 숫자가 바로 217번째 항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군수열의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열의 합부분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군수열의 이런 기본적인 해석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여기다 이제 그 숫자들의 합까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의 문제로 좀 많이 발전을 시키는 편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다가 숫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있지.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나열할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 자, 이 규칙대로 나열을 했을 때 여기 밑에 쪽에 한 10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얼마야? 이런 걸 묻는 데 있어서 이런 군수열의 성격 같은 거를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거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 추론하는 것이 바로 다 군수열의 일반적인 문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열의 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SN과 SN- 그 AN 사이의 관계 있잖아. 그거 추론하는 거. 근데 이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일단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자 SN, 자 SN을 풀어서 쓰면은 얘는 뜻이 뭐냐? 얘는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럼 S3는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를 더하면 되고, S2는 당연히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고, S1은 A1이다. 자 여기까지 나열하는 부분들, 이거는 일단 무조건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수열에서 야 SN이 있는데 얘가 막 n제곱 더하기 3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을 때, 자 이 수열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 AN이라는 수열에서 나 7번째 항이 필요해.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익히고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 그럼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공부 많이 안 했을 때 있다고. 근데 SN이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방법은 뭐였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차례대로 1부터 대입해. 그러면 4. 아 이거 첫 번째 항이지. 그럼 S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6 10이야. 근데 이게 두 번째 항이야. 그러면 S3는 뭐야? 이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야. 그리고 S3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9 더하기 9니까 18.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인데, 그럼 이들의 차이만 이용을 하면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세 번째 항이 얼마인지 이걸 계속 추론을 해낼 수 있잖아. 근데 나도 참 단순한 게 뭐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아 첫 번째 항은 4야.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이게 4니까 6이야. 세 번째 항은 이거 더하면 10이니까 이거는 8이야.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 찾아. 근데 이걸 응용해서 그냥 한 번에 점프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자 여기서 점프했다라는 게 뭐냐? 바로 그냥 여기 n에다가 7 대입하면 S7은 77에 49 더하기 21인데, 이것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해서 7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근데 S의 6은 이것보다 하나 작은 거 대입한 거지. 그러면 66에 36 더하기 63 18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6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문제는 그럼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차이가 딱 하나, 바로 A7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이거에다가 이걸 빼면 얘가 나온다, 이런 생각까지는 내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한 네 번째 항까지 찾은 다음에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갖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막 이렇게 좀 찾았던 것 같아. 근데 과거에 이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짚고 넘어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간혹 이런 거 있잖아. SN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좀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지. 이거 만약에 여기다가 S1 구하잖아. 그러면 A1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9다라고 나오잖아. 근데 A2는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 시계값이 약간씩 조절이 되거든. 여기다가 5를 더했으니까 이게 다 5씩 더해진 결과가 나와. 이거 9 나오고 여기도 플러스 5 플러스 5 이렇게 차이가 나와. 그러면 이거 항과 항 사이의 차이 값으로만 보자면은 항은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비해서 이 첫째 항만 좀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바로 SN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AN이라는 걸 결과를 추론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응용하면 된다. 바로 SN에서 여기 밑에다 하나 써놓을까? SN-1 A1 더하기 A2 A3, 바로 이거에 바로 이전항인 A의 n-1번째 항까지 합. 자, 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게 되면 어차피 이거 다 똑같은 거 없어지고 남는 것이 이거 하나만 남으므로 AN이라는 데를 구하고 싶으면 SN에다가 S의 n-1을 빼면 된다라는 규칙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단 이 수열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 n에다가는 함부로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S의 2에서 S1을 뺀다, 이것이 이제 A의 n이다, A의 2가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S의 1 빼기 S의 0이 나와 버리잖아. 수열에서 이거는 이제 첫째 항으로 보면 되는데 이건 뭐야?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애잖아.
현재 여기 이 식에다가는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수열에서의 이제 첫 항보다 그 이전 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애를 빼버리는 사태가 나와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이 이상부터만, 즉 둘째 항부터만 이 결과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절대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 이걸 가지고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게 되면 얘는 일단 둘째 항부터는 올바른 수열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첫 항은 항상 좀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자. 첫 항은 무조건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AN을 추론할 때는 항상 첫 항을 구하자. n은 1일 때 이것은 무조건 S의 1을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이론 수열 있잖아. 여기서도 일반항을 그럼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표기하는 방법, 자, SN에다가 SN-를 뺄 겁니다. 자, 이거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공식도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초반에 그냥 무조건 그냥 많이 계산해버릇하라고 얘기를 할게. 이거 많이 해봐야지만 일단 좀 계산하는 것도 좀 는다라고 얘기를 하자. 요거에다가 통째로 n-1에 제곱하고 그 다음 3배의 n-1하고 여기다 5 빼면 되거든. 근데 이거 많이 계산하다 보면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 남는지가 그냥 바로 계산이 돼. 이거 2n-1 남고, 요거에다가 이거 빼면 이거 3n 지워져서 플러스 3 남고, 그 다음 상수항은 어차피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 2n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요 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으면 얘는 바로 일단 2n 더하기 2다. 단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요거 쓰는 거를 약간 좀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일단 써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둘째 항부터만 이 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럼 첫째 항은 n은 1일 때는 이거 첫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거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하자. 첫 항은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결과가 9라고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따로 표기하는 것 있지. 이걸 습관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면 결과가 다르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결과가 맞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AN 썼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첫 AN을 구했더니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어. 근데 N이 1일 때를 구해봤더니 얘가 5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다 1 대입해도 5 나와. 그럼 이거는 그냥 조용히 다 지워버리면 돼. 분류 안 하면 돼. 그냥 이거면 첫 항부터 그냥 제대로 된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경우에 있잖아. 여기다 1 대입한 결과가 다르면 첫 항은 따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 있잖아. 뭐 비단 내가 지금 예를 든 건 등차 수열의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든 거이긴 한데, 요게 이제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틀려버리는 사태가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 이거 가지고 함정 파는 것들이 문제에 많이 있는 부분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거 내용 정리하면서 실전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프린트에 있는 걸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거야.